안녕하세요. 혹시 영어로 말할 때 초이스를 써야 할지 옵션을 써야 할지 좀 헷갈리지 않으셨어요? 오늘은 바로 그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서 여러분의 영어를 한 단계 확 업그레이드 해볼 겁니다. 우리가 거의 매일 쓰는 이 단어, 옵션에 숨겨진 진짜 의미 지금부터 같이 알아볼게요. 네, 맞아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입니다. 이게 비슷해 보여도요, 옵션하고 초이스를 딱 구분해서 쓰기만 해도 영어가 훨씬 자연스럽게 들리거든요. 그 미묘한 차이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단계로 옵션이라는 단어의 기본기부터 한번 탄탄하게 다져볼게요. 이 뼈대를 잘 세워두면 나중에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훨씬 쉽게 와닿을 거예요. 자, 옵션의 기본 정의부터 볼게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미리 정해진 목록, 이거예요. 딱 식당 메뉴판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의 모든 음식을 고르는 게 아니라 그 메뉴판에 있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중에서 고르는 거. 그게 바로 옵션이 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틀 안에서의 선택권인 거죠. 자, 이 그림을 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처럼 메뉴판에 딱 정해져 있는 항목들 있죠? 이게 바로 옵션스입니다. 선택지 그 자체인 거죠. 반면에 오른쪽처럼 그 중에서 내가 이걸로 할래 하고 딱 고르는 그 행위나 결정 자체는 초이스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딱 정리해 드릴게요. 옵션은 선택지 리스트, 초이스는 선택하면 행동. 어때요? 간단하죠? 자, 그럼 이 옵션이라는 단어가 동사랑 만나면 어떻게 생생하게 살아나는지 한번 볼까요? 그냥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랑 그중 하나를 실제로 고르는 행동을 어떻게 구분해서 표현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선택의 흐름 아주 간단합니다. 1단계, 선택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 바로 have죠. 그리고 2단계, 그 가능성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실행에 옮기는 행동, 이게 바로 take입니다. have와 take, 이 두 동사만 기억하시면 옵션의 활용이 훨씬 더 명확해질 겁니다. 먼저 have the option부터 볼게요. 이건 선택권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고르진 않았지만 나한테 이런 걸 고를 수 있는 권리가 있구나 하는 거죠. 자, 예문 한번 저랑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Customers have the option to customize the product's color and size at no extra cost. 네, 고객은 추가 비용 없이 제품의 색상과 크기를 맞춤 제작할 선택권이 있다라는 뜻이죠. 반면에 take the option은요,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를 넘어서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걸 말해요. 내가 가진 여러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쫙 집어서 실행하는 거죠. 이 예문도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We decided to take the option of extending the rental agreement for another year. 우리는 임대 계약을 1년 더 연장하는 선택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가능성에서 이제 결정과 행동으로 넘어간 거죠. 확실히 다르죠?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선택지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묘사하는 표현들로 넘어가 볼게요. 살다 보면 선택권이 아주 많을 때도 있고, 거의 없을 때도 있잖아요. 바로 그 다양한 상황들을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last option. 이건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을 의미합니다. 다른 방법 다 써봤는데 안 될 때,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이죠. 그래서 보통은 정말 쓰고 싶지 않은 선택일 때가 많아요.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Filing a lawsuit should only be considered as a last option.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마지막 선택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번엔 out of options인데요. 이건 정말 막다른 골목에 선 것 같은 좀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해요. 더 이상 고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텅 비어버린 거죠. 예문 볼게요. When the emergency funds ran out, they realized they were completely out of options. 비상자금이 다 떨어졌을 때 그들은 완전히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 암담한 상황이죠. 자, 반대로 이번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표현입니다. Flexible option. 이건 상황에 맞춰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아주 유연한 선택지를 말해요. 이 예문 한번 보세요. The travel package offers a flexible option that allows date changes without penalty. 그 여행 패키지는 벌금 없이 날짜 변경이 가능한 유연한 선택권을 제공한다. 정말 좋죠? 자,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금융이나 법률 계약 같은 분야에서 옵션이 어떻게 쓰이는지 볼 텐데요. 이게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여기서도 선택할 권리라는 핵심 개념은 똑같이 유지됩니다.
한번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다룰 전문 용어들을 한눈에 싹 파악할 수 있어요. 뭐 금융, 비즈니스, 계약, 분야는 다 다르지만 자세히 보면 전부 다 무언가를 사거나 팔거나 아니면 연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금융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옵션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풋 옵션, 그러니까 풋 옵션은 팔 권리예요.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을 때 지금의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사두는 거죠. 반대로 콜 옵션은 살 권리입니다. 가격이 막 오를 것 같을 때 지금의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확보해 두는 거고요. 풋옵션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예문으로 한번 보죠. 주가가 떨어질 것에 대비하는 거예요. 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An investor buys a put option when they anticipate a decline in the stock price. 투자자는 주가 하락을 예상할 때 풋옵션을 매수한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번엔 콜옵션 차례입니다. 주가가 오를 때 이익을 보는 경우죠. The call option allows the holder to profit if the market price rises above the strike price. 콜옵션은 보유자가 시장 가격이 행사 가격 이상으로 오를 경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뜻이고요. 아, 스톡옵션. 이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원 보상의 한 형태로 많이 쓰이죠. 회사가 성장할 때 직원들도 함께 그 이익을 나눌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예문 볼게요. Granting stock options is a common way for startups to attract and retain key talent.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스타트업이 핵심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네, 이렇습니다. Purchase option은 주로 부동산 계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세나 월세로 살다가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확보해 두는 거죠. 예문을 한번 보실까요? The tenant negotiated a purchase option to buy the house at the end of the lease. 세입자는 임대 기간이 끝날 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 옵션을 협상했다. 리뉴어블 옵션은 말 그대로 계약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뭐 서비스나 멤버십 같은 걸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의미하죠. 예문입니다. The service contract includes a renewable option for up to 2 additional years. 서비스 계약에는 최대 2년까지 추가 갱신할 수 있는 선택권이 포함된다 라는 뜻이네요. 자,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네요. 잠시 숨 한 번 고르고요.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머릿속에 착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옵션은 이제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겁니다. 옵션은 그냥 아무거나 고르는 게 아니라 정해진 틀 안에서의 선택이라는 점, 그리고 그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가 have, 그걸 행사하고 take, 때로는 그게 마지막 선택, last가 될 수도 있고 아예 없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법적인 권리로 그 의미가 확장된다는 것까지. 어때요? 정리가 되시죠? 결국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옵션은 단순한 초이스 그 이상이에요. 정해진 조건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힘, 그리고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것. 이 깊은 뉘앙스를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들 덕분에 이제 여러분의 영어 표현에 더 많은 옵션이 생겼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배운 표현들 중에서 어떤 걸 가장 먼저 써보고 싶으세요? 댓글로 알려주셔도 좋고요. 뭐든 좋습니다. 직접 사용해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어를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니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